한국인으로 위장하는 중국인들,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가벼운 가십이 아닙니다. 최근 점점 더 많은 사례가 보고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 가지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해외에서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막 이 주제를 접하신 분들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 왜 중국인이 한국인인 척을 할까? 라고 말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일들은 예전부터 있어왔고 최근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개인적인 취향을 넘어 때때로 불법적인 목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현상은 해외 공항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국 공항에서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짜 한국 여권을 이용해 한국에 입국하려다 적발된 중국인들의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한국인 행세를 하는 걸까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류와 관련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하고 싶다면 한류의 물결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기회 때문입니다. 많은 중국인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해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국은 비교적 높은 생활 수준과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죠. 하지만 합법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 불법적인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일부 중국인들은 가짜 한국 여권을 사용해 한국에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을 초과하며 불법적으로 머무르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그때마다 한국 당국은 엄격하게 단속해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이 아닙니다. 일부는 법적인 문제를 피하거나 특정 국가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을 받기 위해 한국인인 척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인보다 한국인에게 더 우호적인 비자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외에서 자신을 한국인으로 소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런 행동이 단순히 불법적인 신분 세탁이 아니라 개인적인 정체성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동경. 하지만 그 끝은 어디인가?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최근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한 중국인 여성과 교류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충격적인 내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중국인이었지만 어릴 적 한국에서 잠시 거주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한국어를 배우기도 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컸죠. 그런데 그 관심이 점점 지나쳐 결국 해외에서 한국인으로 위장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행을 하면서 어디선가 구한 가짜 한국 여권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어를 연습하고 한국 스타일로 옷을 입고 한국 연예인처럼 말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도 그녀는 밤마다 한국어 영상을 보며 자신의 발음과 억양을 교정했고 한국인의 표정과 몸짓을 따라 하려고 애썼습니다. 친구였던 작성자는 처음엔 그녀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점점 심각해지는 모습을 보며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점점 더 충격적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녀가 얼마나 깊이 빠져들었는지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행이 시작된 지 며칠 후 그녀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단순히 한국 스타일의 옷을 입고 한국어를 연습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디를 가든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소개했고 심지어 한국 여권을 내밀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작성자는 점점 그녀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인 행세를 하는 것을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특히 한 레스토랑에서 그녀는 직원에게 한국어로 주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직원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굳이 번역기를 사용해 한국어를 번역하여 주문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작성자는 그녀가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서 정말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식사 도중에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더욱더 한국인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변에 진짜 한국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해서 한국어로 말하고 한국인 특유의 말투와 행동을 따라 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연기를 하듯 말이죠. 작성자는 그녀의 행동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보였습니다. 이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행이 끝나갈 무렵 그녀는 자신의 중국 여권을 잃어버리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녀가 여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작성자는 당연히 그녀와 함께 대사관을 방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는 순간적으로 가짜 한국 여권을 챙기려 했습니다. 마치 진짜 한국인이라고 착각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작성자는 황당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느냐? 라고 물었고 그제야 그녀는 정신을 차린 듯 중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작성자는 그녀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으로 위장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걱정하며 그녀에게 그만하라고 충고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작성자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건 그냥 장난일 뿐이야. 그리고 이곳은 중국도 한국도 아닌 제3국이야. 내가 한국인인 척한다고 누가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잖아. 너는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이 말을 들은 순간 작성자는 더 이상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녀를 남겨둔 채 혼자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그녀와 연락을 끊었고 그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 이야기를 접한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된 의문을 가졌습니다.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경제적 이유나 법적 문제 때문에 한국인으로 위장하는 사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여행을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 혹은 특정한 경험을 해보기 위해 한국인인 척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가 리플리 증후군, 리플리 신드롬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란 거짓된 삶을 반복하다가 결국 스스로 그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국인으로 위장하는 중국인들의 사례가 단순한 모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도 모르게 깊이 빠져들어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단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동을 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차별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한류 문화가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특정 집단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이를 악용하거나 지나치게 빠져드는 것은 분명 경계해야 할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한류 현상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다룰 예정이니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한류의 물결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